자, 이제 근현대사 가겠습니다. 가기 전에 그 자체 그림 하나 봐주세요. 그냥 노는 게 아니라 한 번 좀 보고 넘어가도 괜찮겠다 싶어 노는 거니까. 덕수궁 중명전, 덕수궁 별전이다. 덕수궁 본궁과는 돌담 사이 벽 사이로 떨어져 있다. 1905년 을사한 늑약을 체결한 요거 밑줄 쫙 그어놔. 우리가 일본 애들 총칼에 우리가 할 수 없이 사인해야 됐던 대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을사한 늑약 체결 장소가 중명전이라는 사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103. 다음 인물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 나는 천리를 끌어다 지척을 삼고 태산을 깎아 평지를 만들고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고자 하는데 공들의 생각은 어떠하시오? 이건 날라시 우리 흥선대군 나올 때 항상 나오는 사료입니다. 네. 그냥 수없이 많은 기출 사료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서 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앞으로 국가직, 지방직, 앞으로 다른 시험에 흥선대군이 나올지 안 나올지 저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나오면 너무 쉽게 나와요. 그지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난이도 되게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들 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 1번 옳지 않은 겁니다. 양전사업을 통해 토지대장에 누락된 오타가 하나 있네요. 당이 아니라 땅입니다. 땅. 수정 하나 합시다. 잘못 쳤다. 발견 못했지. 땅을 색출하였다. 다르게 표현하면 1번 지금 뭐죠? 은결이죠.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찾는 것. 소모인 토지를 은결이라고 합니다. 은결을 찾자. 목적은 세금을 다 100% 징수하겠다는 겁니다. 즉 권력자들이 토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대장에 누락시켰다는 겁니다. 그걸 찾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유로운 상업 행위를 허락하는 통공정책을 시행하였다. 이건 정조입니다. 정조 때 시내 통공에 대한 얘기입니다. 2번 질문이 틀린 질문이 되겠네요. 정조 때 실시된 시내 통공입니다. 시내 통공입니다. 즉 유기전을 제외한, 그죠? 나머지는 전부 난전을 오픈시켜줬다. 아까 설명드렸죠?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정치자금이 노론에 들어간 걸 차단하려는 목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먹고 살아야 되는 백성들이 있더라. 이민정치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신의 통공이라고 한다. 답은 2번. 한국제도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사창제를 실시했다. 세종대왕 때 한 번 있었고 흥선대왕 때 한 번 있으니까 흥선대왕 그때 사창제를 처음 실시되는 지문이 나 무조건 틀린 거예요. 세종대왕 때다 있었다. 사창제가 있었다. 봐. 한국은 국가가 개입해서 해주는 거고, 사창제는 지역에 덕망이 있는 유지들이 돈을 각출해서 쌀을 각출해서 백성들에게 빌려주는 방식이었다. 부패를 막기 위한 방법이었다. 됐죠? 상민들만 되던 군포를 양반에게도 징수하는 후포제를 시행하게 됐다. 흥선대원군. 이걸 동포제 또는 후포제라고 한다. 문제 104번으로 갑시다. 다음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선 사실 옳지 않는 것. 자, 블렁크 문제입니다. 가로 사이에 집어넣을 이렇게 찾아가야 됩니다. 저들이 비록 애인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이다. 서양의 적들이다. 강화가 한번 이루어지면 사학의 서적과 천주의 초상화가 교육하는 속에 뒤섞여 들어올 것입니다. 체익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양일체론을 주장하고 있죠. 하서 이양로의 제자들입니다. 이양로가 생각하는 것도 항상 이거죠. 예양일체론이죠. 체익현도 마찬가지죠. 하수학파의 이론입니다.
스승님의 호를 따서 얘네들로 또 보통 우리가 하스학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스학파의 내용을 그대로 잘 따르고 있다. 그 다음에 러시아는 본래 우리와 분쟁이 없는데 공연히 타인의 권유를 받아들여, 이걸 시대를 물어본다. 이건 1876년 강화도 조약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반대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러시아는 본래 우리와 분쟁이 없는데 공연히 타인의 권유를 받아들여 가까운 이웃에게 도전하게 되면 오히려 이를 구실로 침략에 올 수 있습니다. 러시아, 일본, 미국은 모두 같은 오랑캐로서 믿을 만한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영남 만인소, 영남지방의 유상 이만손이 왕에게 상소문을 올렸다는 뜻이 되겠죠. 영남지방 유생들이 서명을 받아서 상소를 올렸다. 76년과 그다음에 81년 사이에 들어갈 브렁크 문제를 우리가 골라내는 거라 봐야 되겠죠. 김기수가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1876년입니다. 그 다음에 항준의 조선 책략 1880년이죠. 세 번째, 부산, 원산, 인천에 일본인 거주지가 형성되었습니다. 답은 3번이 돼야 되겠죠. 네. 군국 기무처를 총괄하는 통리예감이 설립됐습니다. 통리기무함은 1880년. 옳지 않은 것, 답은 3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닌 건 아시죠? 왜 아닌 줄 아시죠? 몇 년이야 이거?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안 맞잖아요 지금 이게. 인천이 뒤로 빠져야 되잖아요. 문제 105번. 다음 조약들을 체결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선후관계 가봅시다. 기업번, 조선에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여 청일 양국 혹은 어느 쪽이 파병하게 될 때는 우선 상대방 국가에 문서로 알리고 사건이 진정되면 즉시 파병한다. 텐진 조약. 갑신정변 이후에 맺었던 결과치가 맺은 게 텐진 조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과 서울에 들어가 영업소를 개설할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화물을 내지로 운반하여 상점을 차리고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입니다. 즉 이건 이모군란 이후에 결과치가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텐진조약은 갑시정변의 결과치가 나오는 거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이모군란의 결과치라 봐야 되겠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1882년 8월 됐네. 되게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아두시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게 힘들게 하죠, 여러분들을. 네. 한 달, 두 달 간격으로 출제할 것 대비해서 풀어보는 겁니다. 디귿번. 조선과 미합중국은 타국의 어떠한 불공평이나 경멸하는 일이 있을 때는 일단 통지하면 서로 도와주며 중간에서 잘 조처해서 이 두터운 우위를 하게 만듭니다. 조미수 통상조약입니다. 이게 조청보다 빠르죠. 이게 5월이죠.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어려워지죠. 조미가 조청보다 빠릅니다. 3개월. 그 다음에 니을번. 조선 정부에서 어떠한 권리와
특전 및 혜택과 우대를 다른 나라 관리와 백성에게 베풀 때에는 일본국 관리와 백성도 마찬가지로 일제 그 혜택을 받습니다. 이건 한일 통상장정입니다. 한일 통상장정입니다. 1883년. 핵심 내용, 최회국 대우가 들어갑니다. 최회국 대우가 조미소 통상장이 가장 빠른 건 아시죠? 최회국 대우가, 그죠? 그리고 이때 최회국 대우가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관세를 받는다는 관세권이 회복되죠. 봐봐, 조미소 통상장의 최초로 최회국 대우가 나타날 거고, 이때 우리가 관세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죠. 일반 관세는 10% 미만, 10% 미만, 사치세는 30% 미만. 이걸 미국하고 보고는 이거 그대로 적용시켜준다는 거죠. 우리가 미국과의 조미소 통상조약을 통해서 관세라든가, 그 다음에 최후 대우가 이렇게, 이건 별로지만 이건 우리가 그나마 만회했다 보시면 되겠죠. 관세권 회복이 되기 시작했다. 됐죠? 그 답은 문제 4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106번. 자, 다음 미추증 그들이 추진했던 정책의 설명 옳지 않는 것. 이거 오타가 있어서요. 옳지 않은 것을 아는 애 삭제해 버릴까요? 옳은 거를 좀 수정해 줄까요? 답이 없어졌어요. 문제를 치면서 오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옳지 않은 걸 옳은 걸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은 겁니다. 자, 그들의 실패는 우리에게 무척 애석한 일이다. 내 친구 중에 이 사건을 잘 아는 이가 있는데 그는 어쩌다 조선의 최고 수재들이 일본인에게 이용당해서 그처럼 큰 잘못을 저지르는 참으로 애석하다고 했다. 진실로 일본이 조선의 운명과 그들의 성공을 위해 노력을 다했겠는가? 우리가 만약 국가적 발전의 기미를 보였다면 일본인들이 백방으로 방해했을 것이니 자명한데 어찌 그들을 원조했겠는가? 이 박은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박은식 급진개혁파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통사에서요. 자, 그렇다면 급진개혁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곳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죠. 1번, 토지는 평균 분자간다. 이건 동학 교도들이 폐정개혁 12개조 내용입니다. 폐정개혁 12개조 없애달라고 요구한 것들. 두 번째, 재정은 호조에서 관할케 하고 지조법을 계획하여 부정을 막고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한다. 갑신정변 애들이 지조법 얘기하고요. 국가 재정을 호조에서 하게끔 하자. 답은 2번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갑신정변은 요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같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기본서 찾아서 다시 보셔야 됩니다. 사료 이해 능력, 그 다음에 내용이 나왔다면 정책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씩 복습해 주시라는 말씀 당부드립니다. 3번, 국내의 공사 문서에는 개국기원을 참고합시다. 개국기원 가보계획이죠. 네. 개국기원을 사용합시다. 1차 가보계획 내용입니다. 굳이 일본 애들 입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청나라의 연호를 쓸 필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개국기원을 쓰라는 얘기 이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1894년이라고, 그 다음에 조선 건국한 데가 1392년이라고, 빼면 502년이야. 그러니까 개국기원 502년, 내년부터 503년, 504년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굳이 청나라의 연호를 왜 씁니까?
자주국임을 천명 좀 하세요. 청이 우리를 이해한 것처럼 하지만 그 뒷배경에는 따로 숨은 뜻이 있었죠. 일본은 청을 배제시키고 자기들 마음대로 요리할 목적을 가지고 있죠. 조선이라는 나라를. 그 다음에요. 4번 7종의 천인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에서는 평양가스럽게 합시다. 예, 여기 포함됩니다. 예, 일종의 패령의 가시라고 그러죠. 예, 패령 쓰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가시인데요. 모자가 이렇게 얼굴하고 일치할 정도로 되게 작은 갓을 패령의 갓이라 불러요. 백정들이 쓰는 갓이라 보시면 되겠죠. 우리 반대로 보시면 양반들이 이런 갓을 쓰죠. 이게 훨씬 더 커졌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사대부들, 그 다음에 백정들이 쓰는 갓이 이렇게 달라졌죠. 사이즈가 되게 잘 나왔죠. 이렇게 커졌고요. 이걸 패령의 갓 또는 평양갓이라고 합니다. 동학에 대한 패전객 12개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 107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이 원인이 되어 체결된 조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식 군대를 양성하는 별기군이 급류와 보호급에서 좋은 대우를 받는 데 비해 구식 군대인 무이영과 장의영의 이영의 군졸들은 13개월, 대략 1년 동안 월급, 즉 보험금 및 쌀로 받는데 보험금비를 받지 못해 불만이 높았다. 그러던 차에 겨우 한 달치의 급료를 받게 되었으나 그것마저 선해청의 고직이, 선해청 밑줄 보시고, 선해청의 고직이 밑줄 보시고, 고직이 그 창고를 지키고 있고요. 출납을 관리하는 말단 관리라고 적으면 돼요. 출납에 관련된 말단 관리를 고직이라고 불렀어요. 이 고직의 농간으로 말수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가 모래가 반 섞여 반 넘어 섞여 있었다. 이에 격분한 구식 군졸들이 고지기를 때려 부상을 입히고 선해청 당상 민교모의 집으로 몰려가 저택을 파괴하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모곤란에 대한 얘기가 되게 되겠죠? 네, 이모곤란입니다. 이모곤란의 결과는 재물포조약이죠. 일본에 손해배상해 주는 거죠. 네, 일본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일본과 관계 재물포조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청 상민 수령 무역장쟁이 돼야 되겠죠. 네. 청나라의 관계, 조청 상민 수령 무역장쟁 이렇게. 이게 이루어지더라. 문제 풀어볼까요?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유통을 허락하였다. 이건 조일수호 조규 부록에 대한 얘기입니다. 1번 지문 조일수호 조규 부록에 나온 얘기, 이모곤란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그 개항장은 우리 여기는 인천이고 그다음에 부산이고 원산이 개항장인데 이 지역에 일본 화폐의 유통을 허락했다. 요 식입니다. 부록입니다. 조일수호 조규 부록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유통을 허락했다. 뿐만 아니라 추가에 거기다 간행 이정을 심리로 잡았다. 부록상에서 간행 이정을 심리로 잡았다. 일본 상인들이 영업할 수 있는 거를 개항장에서 심리까지를 하게끔 만든 게 조일수호 조규 부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일수호 조규 부록에 간행 이정, 그 다음에 일본 화폐 뿐만 아니라 일본 외교관이 내지 여행권,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토 어디든 간 여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됐다. 내지 여행권을 주게 됐다. 일본 외교관에 한해서. 세 가지입니다. 조일수호 조규 부록의 특징 세 가지. 엔화, 일본 화폐 유통 엔화, 그 다음에 간행이정 심리. 답은 1번입니다.
2번 일본 공사관은 경비병을 주둔하게 되었다. 예, 이게 재물포 조약입니다. 재물포 조약의 핵심 내용이 손해배상하고 예, 일본 공사관에 경비용을 주둔했다. 원래는 외교관, 공사관, 영사관에는 우리 군이나 경찰이 일본의 외교관들을 보호해줘야 된다고. 근데 일본 애들이 우리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에 재물포 조약의 결과 타국의 군대가 우리나라에 와서 주둔하게 되었다. 양화진의 청국 상인이 통상을 하게 됐다.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전. 오늘날의 마포에 있는 양화진 밑에 청나라 상인들이 시장을 열기 시작했다. 조선에서 청국 상무인이 영사 재판권을 가졌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전 결과 영사 재판권을 가져갑니다. 3번, 4번 둘 다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목을로는 당연히 어떻게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이기 때문에 선택지 답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옳은 지문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10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정강을 발표했던 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은 통째로 다 잡아놨습니다. 청해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돌아가게 하자. 왜냐하면 개화파 세력들이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데 왕의 아버지가 인질로 잡혔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거죠. 두 번째, 문벌 폐지, 인민의 평등, 평등의 동안을 치면 돼요. 개화파 세력인 기독교 세력들은 전부 다 일본의 사상, 문명 기하를 그대로 수용하려고 했다. 그 첫 번째가 평등이다. 우리가 지금 평등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세 번째, 지조법.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6번 보죠. 6조. 각도의 한상밀 연구비 받지 않겠다. 각도의 한상밀 연구비 받지 않겠다. 쉽게 얘기해서 지방에 써야 할 돈을 중앙정부가 가져게 되면 지방정부가 행정은 마비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지방 행정을 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규장각을 폐지한다. 됐고. 그 다음에 해상공국을 획파한다. 해상공국은 보부상 단체들 해상공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들이 특혜가 주어진다는 거야. 근데 갑신정변의 모토는 평등인데 평등의 원칙이 위배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 단체에 대해서 특혜를 줄 수 없다는 거죠.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특혜를 줄 수 없는 것들이죠. 그 다음 모든 재정 호조에서 호조 꼭 밑줄 그어야 된다. 호조에 대한 부분 끊임없이 나오죠. 네, 이런 시간을 얘기했습니다만 재정을 관련된 부분을 끊임없이 물어보죠. 네. 원래 조선이라는 나라는 호조에서 관할한 게 맞잖아요. 그죠? 네. 원래 6조 중에 호조가 재정을 관할한다는 거예요. 근데 호조에서 관할한 게 아니라 주로 궁궐을 살림하는 국내부가 이걸 주로 많이 관장을 하더란 얘기예요. 국내부에서. 그래서 갑신정변 때 와서 다시 원위치 하는 거예요. 호조로 하자는 뜻이 이렇게 호조에서 하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일본에 들어가면 갑오개혁이 이루어지죠. 갑오개혁이 들어오면서 어떻게요? 탁지 아문에서 가야 된다 이렇게 바뀌죠. 독립협회가 또 주장하죠. 탁지부에 사자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아쉽게 또다시 이제 우리가 대한제국이 만들어집니다. 1897년에 대한제국이 만들어지는데 역행합니다. 국내부 내장원에서 재정을 담당하자 이렇게. 전체 흐름 읽어봅시다. 우리 이렇게.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여기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이 갑신정변의 결과로 옳은 것. 갑신정변의 결과로 옳은 게 뭘까요?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청해 내정 간섭이 강화되었다. 답은 1번이 돼야 되겠네요. 네, 이 결과 청해 내정 간섭이 되게 강화되죠. 방문국과 전환국이 설립되었다. 이건 84년이기 때문에 갑신정변 이전이죠. 네.
전환국가 방문국. 갑신정변을 알다시피 1884년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개혁 추진 기간 통리기무화문. 1880년이 통리기무화이 만들어지죠. 이건 고종임금이 청해제도를 모방한다 봐야죠. 통리기무화를 1880년. 앞뒤 선후관계가 맞지 않죠. 일본은 배상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물포 제약의 체계를 강요하였습니다. 1882년이죠. 재물포 제약은. 이모군란의 결과치죠, 이게. 몰라도 풀어볼 수 있지 않나요? 갑신정변이 84년이니까 84년 이후의 상황이니까 전부 다 83년 전에 해당될 문제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기본적으로. 1번을 답을 몰라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풀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갑작스럽게 여러분들. 야, 이것이 근해에서 연도 모르면 망했다 생각이 들 거야. 근해에서 그냥 어려운 점이 그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제가 한국사만 100점 맞으면 합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가장 결정적인 근현대사를 잡아야 된다고. 적게는 5개, 많게는 7개까지 나올 거거든. 근현대사 부분이. 그래서 근현대사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사료도 봐야 되고 흐름도 잡아야 되고, 흐름이라는 것은 블렁크를 잡아야 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연도가 가장 힘들죠. 연도 암기가 돼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연도 암기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반복적인 공부가 필요해요. 한 번 보고 끝나면 참 좋죠. 내 머리가 컴퓨터처럼 저장 능력이 된다면. 근데 계속 봐야 돼. 보고 1분도 안 돼서 까먹어. 어떤 사람은 10초 만에 까먹어. 방금 했잖아요. 이거 딱 지우잖아요. 물어보면 모른다고, 이걸 또. 그게 결국 뭐야? 반복이야. 보고 계속 봐야 돼. 연도를 내가. 그 방법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컴퓨터가 아니잖아. 그래서 저장 능력, 여러분의 저 능력 꼭 같아요. 저장 능력은. 저는 여러분 받고 오랫동안 강의를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거지. 또 혹시 문제를 푸는데 기억이 안 나겠어. 죽겠어. 그러면 감이 작동돼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연도가 암기가 안 되는데 막 전후 사정 막 따져봐야죠.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그 문제 풀고 답을 맞추면 그냥 속된 말로 장땡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공부 요령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8번이었나요? 이제 109번 풀면 되나요? 네, 109번. 자, 다음 내용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로 가장 옳은 것. 사람을, 첫째 1조, 사람을 함부로 죽이거나 백성의 재물을 빼앗지 말라. 백성의 재물, 백성의 재물에다가 그거요? 네. 이렇게. 쉽게 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농민들이 기르고 있는 가축을 잡아먹지 말라로 바꿀 수 있어요.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동학 얘기하고 있죠. 동학 농민들이 움직일 때 A라는 동네, B라는 동네, C라는 동네 계속 움직일 거든. 이거 백삼봉기 때 동학 농민 백삼봉기 때 발표한 내용입니다. 4대 강령이죠. 뭐 둘째, 셋째, 넷째는 몰라도 됩니다. 꼭 알아야 게 첫째 지문이나 무조건 시험에 첫째 지문만 키포인트를 잡으세요. 우리가 뭐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둘, 세 개 선생님을 잡지 여러분들 잡지 마시라고. 가축을 잡아먹지 말라. 사람들 함부로 죽이거나 백성의 재물을 빼앗지 말라. 같은 말 해석하시면 돼요. 가장 옳은 것, 즉 동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봅시다. 1번 교세가 확장되면서 대중집회를 억울하게 처형된 교조 최시형의 원을 풀고자 교조 신을 보였다. 최시형을 바꿔야 되겠죠? 뭐로? 최재호로. 말장난입니다. 최시형을 최재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최재호가 억울하게 죽었다. 그걸 어떻게 하자? 신원 복위운동 하자. 죽인 거 사과하시고 정부가 신원 복위, 이 사람은 사이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학교도는 사이비가 아닙니다. 당연히 판명될 수 있다는 거야.
교도가 사입이라면 그 제자들, 동학교도들이 전부 다 사입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동학 창조하신 최재호가 사입이가 아니라고 근거해서 어떻게 딱 한마디 해주란 얘기야. 그러면 간단하거든. 그럼 나도 사입이가 아닌 거잖아. 이걸 못하고 있다는 거야, 정부가. 왜 못하냐고.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데. 그만큼 그 당시 이정자들이 능력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세상 바뀌어가고 있는 본인들이 자기 아집만 가지고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두 번째, 거부군수 조병갑에 대한 불만과, 여기 맞아, 여기까지. 조병갑이 폭정을 하고 세금 걷어먹고 별짓 다 하고 앉아있어요. 단발령 시행한 거예요. 이거 단발령은 을미계획이에요. 1895년 을미계획이기 때문에 위에 나와 있는 동하고 전혀 관련 없어요. 1809년 전라도 고부지 시작돼서 이건 맞아요. 중간 부분만 딱 틀린 지문이야. 앞뒤는 맞는 지문이 섞여 있어 지금. 세 번째, 항토현 전투와 장성 항룡천 전투, 우금치 등에서 강군을 물리치고 북상하여 전주를 점령하였다. 자, 항토현 전투 정읍이죠. 그 다음에 장성, 전라남도 장성 전투 승리합니다. 자, 봐봐. 항토현은 전라도 관군을 격파하고, 그 다음에 항룡천에서는 서울에서 내려온 경군을 격파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월 달에 전주성을 점령했어.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6월 달에 일본이 경복궁을 기습 점령하고 청일전쟁이라고 가복이 이루어졌다고. 그리고 동학교들 막 생포에 가기 시작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10월 달에 논산 해명이 있었고, 남쪽과 북쪽이 만들어서 우리 서울로 갑시다 결정된 거고. 그리고 11월 달에 공주금칠 넘어가기 위해서 왔는데 이때 관군과 일본군이 진압을 당하고 말았다. 자, 그러면 여기 틀린 게 뭐예요? 우금치를 여기 넣으면 안 되겠지. 그죠? 우금치를 11월 달에 넣어야지. 제일 마지막으로 넣어야지. 보통 우리가 동학이라고 하는 게 1894년 1월부터 1894년 11월에 끝나잖아요. 그죠? 그럼 약 10개월에 걸친 아주 짧은 기간이야. 짧다고 짧은 기간이야. 다른 밀란에 비하면 보통 막 밀란은 1년, 2년 막 길게 끌어지는데 되게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에 엄청난 업적들 쌓이게 만들거든. 동학이 시험 잘 나온 이유가 뭐겠냐는 얘기야, 우리가 도대체. 뭘까요? 자, 지배계층 살인 양반들이 농민들을 되게 무시한단 말이야. 무시해. 신분제 사회다 보니까. 그럼 농민이 뭐 하는 거야, 지금 현재? 중요한 게 뭐죠?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 사회가 지금 변화되지 않고 변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변화를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는 농민들이 느끼기 시작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거. 되게 중요한 거죠. 내가 무식하고 힘이 없지만 이건 부당하고 부당한 요구에 내가 불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오는 거예요. 자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농민들의 자각은 되게 발전사에 되게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매년 나온다. 동학에 대한 얘기는. 올해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4번 폐정개혁 12개조를 실현을 목적으로 전라도 53개 군의 민정기관을 설치했다. 뭐죠? 이거 집강소라고 하죠? 집강소. 집강소 5월입니다. 저거는 1894년 5월입니다. 5월 집강소, 6월 교정청. 이건 정부가 설치한 거고요. 이건 동학교도들이 설치한 겁니다. 일종의 뭐죠? 자치기구죠. 우리도 뭔가가 무엇인가 잘못이 있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서로 반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보시면 53개국은 정확하게 맞는데, 예, 전라도 즉 모든 곳에 설치했다 이런 지문은 틀려요. 말장난입니다. 요건 틀립니다. 왜냐하면 A적으로 오늘날의 전라도 나주시죠. 예, 나주시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예, 토착 세력은 그 양반 지지 세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부 반항이 일어나서 나주 지역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설치됐다. 막 이게 정말 이 근현대사 가면 볼 게 많죠. 연두도 해야지, 뭐 디테일한 부분도 다 잡아야 되지. 방법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문제 자주 풀을 방법밖에 없어요. 네, 계속 문제 풀어야 돼요. 문제 110번.
자, 다음 법령을 읽고 대한제국에 대해 추론한 내용을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자, 그러면 이 1조부터 5조까지는 대한제국에 대한 국제거든. 국가의 제도란 얘기거든. 대한국 국제입니다. 몇 번이냐? 110번. 대한국 국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질문 한번 던져볼까? 대한국 국제를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대한국 국제. 두 개 봐봐.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 나올 수도 있고 가장 기본적인 기본 이론을 알아야 풀 수 있겠죠. 교전소와 교정소란 게 있다고. 자, 봐봐. 대한제국에서 교전소는 뭐냐면 우리가 봐봐. 갑오 1차, 2차, 그 다음에 을미개혁 때 수없이 많은 엄청나게 많은 법들을 만들었어요. 오케이? 몇 층까지가 된다고. 뭐 새로운 개혁법이 막 엄청나게 나오는 거니까. 이걸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했다는 거야. 이걸 정리했다. 무엇을? 법전 전자야. 너무 많은 법을 다 쓸 수 없잖아. 필요한 것은 우리가 쓰고 필요치 않는 것은 버려야지. 그래서 교전소가 법을 정리하자. 교전소를 정리하고 다시 교정소에서 발을 정자입니다. 대한제국이라는 나라, 대한제국의 국가의 제도를 발표하게 됐다.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대한국 국제라고 이게. 자, 대한민국은 세계 모든 나라에 인정된 바와 같이 자주독립은 제국이다. 두 번째, 만세토록 이용은 불변한 전제정치다. 3조. 대한제국, 무한한 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조. 대형제께서는 육해군을 통솔하고 계엄령을 가질 수 있다. 전부 다 모든 권한이 황제에게 몰리는 권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세요. 교전소, 교정소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어디서 발표했다? 교전소가 아니라 교정소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함정 많이 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어설프게 쭉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가면 시험에 틀릴 수 있다고. 교전하고 교정소를 구분 못하면 안 돼요. 소는 관청소자야. 관청을 만들었다는 뜻이는 거야. 1번 원수부를 설치하고 황제가 육해국을 통솔했다. 답은 1번이 돼야 되겠죠. 궁궐 내에 별도의 수뇌부인 원수부를 설치하고 육해군을 통솔하였다. 맞죠? 2번 양전사업을 시행하였다. 양전사업을 시행하였고 양전사업 하나만 가지고 문제 풀기 어렵죠. 아까 흥선대원군도 답이 됐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지주전어지를 폐지했다가 키워드가 되겠죠. 이게 이승만 정부예요. 이승만 정부예요. 기억하세요? 이승만 정부입니다. 세 번째,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공무화문을 설치하였다. 공무화문, 갑오개혁 때. 이걸 뭐라고 하죠? 팔아문이라 불러. 갑오개혁 때 팔아문을 만들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갑오 2차 때 팔아문을 뭐로 바꿔요? 칠부로 개편합니다. 심하해요. 이렇게 개편한다고 이렇게. 심하니까 잡으세요. 네. 팔아문을 칠부로 개편하였다. 갑오 2차 때 심화 부분. 네 번째, 화폐제도를 은본위제로 개혁하고자 신식화폐 발행 장정을 공포했다. 1차 갑오개혁이 은본위제도입니다. 대한제국은 뭐를 바꿔줘야 됩니까? 금본위제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살짝 말 바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으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근현대사 부분은. 갑오개혁 은본위제, 은을 화폐의 기준으로 잡았다. 화폐가 비싼지 낮은,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지 높은지 낮은지를 측정할 수 있게 만들었다. 아마 어울 수 없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21세기에 뭘로 기준을 잡습니까? 물어볼 때 달러 가장 적당할 것이다. 뭐 1달러가 우리가 뭐 1,100원인지 1,200원인지 할 것이다.
요걸 기준으로 되게 잡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11번으로 갈게요. 좀 지웁시다. 이렇게 시간이 잘 가, 이렇게. 너무 잘 가지 않아? 풀 것 많은데 너무 시간이 잘 가는데? 다음 사건을 시대순으로 옳게 나열하는 것. 전체를 다 알지 않으면 풀 수가 없다. 자, 봅시다. 기억본. 독립협회가 관민공동회를 종로에서 개최하고 헌의육조를 채택하였다. 1898년 관민공동회. 두 번째, 법규교정소. 그 정자에 동그라미 치죠? 예. 발을 정자 쳐. 만국 공법에 의해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여 됐다. 1899년 교정소에서 대한국 국제를 만들었다. 교정소에서. 고종은 연호를 강물화하고 원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하였다. 1897년 황제 즉위식이 되었다. 이때가 대한제국을 처음으로 선포한 해죠. 이렇게. 네 번째, 아간파천으로 김홍집 내각이 무너지고 이범진, 이한용이 내각이 새로 출발했다. 아간파천으로 1896년 아간파천 아시죠? 1896년 2월 아간파천이 김홍집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그게 이범진, 그 다음에 이한용 내각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미은범 서재필이 근대적 지식 보급과 국권, 민권, 사상 고치를 독립신문을 창간했다. 독립신문은 끊임없이 나오죠. 1896년 4월입니다. 독립신문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미음이죠? 잘못 적었네.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독립신문입니다. 누가 후원해줬나요? 대한제국이 독립신문 만들어 후원해줬나요? 아니면 조선이 후원해줬나요? 조선정부가 후원했다는 사실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주 나오는 말장난 문제입니다. 선후관계 따지면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112번. 다음 내용을 발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요순의 법을 행할 것. 중국에서 상상의 국가를 갖다 요순이라고 불러요. 요나라, 순나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조 구민법. 백성을 구하는 법. 그 다음에 7번, 8번, 9번, 10번 봅시다. 13조 봅시다. 함부로 소를 도축하지 말라. 도우를 하지 말라. 도우. 소를 도살하지 말라. 도우라는 단어를 쓰죠. 소를 도살하지 말라. 소는 10사람의 몫을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10사람의 몫을 한다. 할빈당의 3인 논설이에요. 오늘 제가 이론 수업 들었던 분들 이걸 수업 다 들었습니다. 할빈당의 3인 논설입니다. 할빈당. 할빈당은 어떤 사람들이죠? 동학의 후신이다. 동학의 후신들이다. 동학의 후신 할빈당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충청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정부가 되기 시작했다. 통상 1900년에서 1904년 정도까지 활동했던 단체이다. 할빈당에 대한 얘기. 가장 옳은 거 골라봅시다. 1번 정부의 지조법 개혁을 요구, 교정청을 통해 시행하였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지조법은 두 개 섞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조법은 우리 갑신정변 정강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뒷지문이 뭐야? 교정청을 통해 시행하였다 이거겠죠. 교정청 우리 동학 때 그죠? 1896년 4월 잡으시면 되겠. 잘못 적었죠? 94년 6월이 되겠죠? 교정청이 6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다시피 직강소가 동학 이후에 1894년 5월. 네. 제가 헷갈려는 순간. 네. 원체 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막 왔다 갔다 하려고 합니다, 저도. 요건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네, 꼭 잡으라는 얘기. 그 다음에 토지의 균등분배와 쌀 수출에 대한 반대, 반공에 대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점은 3번 갑니다. 폐전계획을 실현할 목적으로 전라도 53개군의 민정기관을 설치했다. 이건 동학에 대한 얘기. 아까 방금 얘기했죠. 반복된 거. 대답할 수 있죠. 어느 지역은 빠졌다? 전라도 나주 지역은 빠졌다. 즉 4대 부들이 많아서 되게 보수화된 동네였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4번 질문. 정부의 탄압을 피해 개의 조직이나 기독교 등의 종교 조직을 이용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자, 볼까요? 보시면 기독교의 밑줄 그어볼까요? 네. 한민당은 쉽게 해서 동학을 계승한 단체잖아. 그지? 근데 기독교를 끌어들면 안 되는 거잖아. 서양 세력을 배제하다 온 내용이니까. 그래서 기독교 내용이 들어가면 X가 돼야 돼. 동학의 후신이기 때문에. 한민당은 동학의 후신이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단체가 들어가면 그 사상을 수용할 수 없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이제 항일 의병에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되겠습니다. 113번. 113번 보죠.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5라 작년 10월에 저들이 한 행위는 만고 일찍이 없던 일로서 한 조각의 종이에 강제로 조인하게 하여 500년 전에 오던 종묘사직이 마침내 하룻밤 사이에 망했으니 중략 우리 의병 군사의 올바름을 믿고 적의 강대함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에 경문을 돌리니 다 함께 물러나라. 네. 최익천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최익천이 열받는 것은 이것밖에 없죠. 울산늑약이죠. 네. 보죠. 인물사니까요. 의병을 이끌고 홍주성을 점령했다. 민종식입니다. 네, 1번 지금 민종식. 네. 홍주성. 원래 홍성이죠. 네. 충청도 홍성 지역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이제 보령이라든가, 그다음에 청양이라든가, 네. 홍주, 보령, 청양,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지역 서천. 요 지역을 중심으로 서천입니다. 서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인물 민종식. 우리 울산늑약이 보통 우리가 1905년 보통 11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종식은 울산늑약에 맺어지죠. 1905년 11월부터 1906년까지 해서 홍주성을 점령하게 돼요. 좀 특징이 있는 인물이에요. 되게 이런 것도 출제하는 경우가 가끔 내가 봤거든요. 기출문제 풀다 보면. 민종식이 1905년에 홍주성을 점령했다. 이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야. 1905년부터 1906년 초까지 활동해서 1906년에 점령하는데 정말 이런 문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출제자들이 이렇게 심하게 내리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틀려서 우리가 미리서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문제를 풀이 과정에서 이렇게 나오면 내가 틀리겠구나 하는 부분도 우리가 잡자는 겁니다. 두 번째, 대마도로 압송된 후 순국하였다. 최익현, 1906년. 답은 2번. 너희들이 주는 밥은 내가 먹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누구예요? 안중근 연도 외워야 돼요. 1909년이에요. 자, 안중근 에올수 방법 봐봐봐. 주먹으로 내가 총을 잡고 방아쇠를 당겨서 죽였지. 이등박물,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지.
이렇게 하면 숫자가 몇 자 같아? 9자 같지 않아? 읽어봐. 9자지. 누구 욕하는 거 아니야? 1909년이야. 예. 이해 갔어? 예. 됐지? 요거 앞에 또 뭐가 있어? 1908년에 장인환 전명은이 누구를 죽여? 스티븐슨 죽이잖아. 네, 쌍권총을 죽였어. 1908년이야. 서로 가게 잡으라고. 묻지 말고. 네, 장인환 전명이 스티븐슨을 죽인 게 몇 년이라고? 1908년이라고. 쌍권총을 죽였다. 아, 쌍이네. 1908년이네. 팔자가 들어가겠네. 네. 됐어요? 약간 유치한 방법으로 이렇게 외웁시다. 아니,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도 모르잖아, 우리가. 그치? 우리가 뭐 작년, 재작년 일어난 일도, 언제였지? 몇 해 전이었는데 정확히 여도 모르잖아요. 네, 방법 없어요.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13도 창의군을 이끌고 서울 진국 작전을 펼쳤다. 1907년. 이인영과 허이. 이인영과 허이. 이거 달라요. 이건 국내 양주에서 한 거고, 이건 연해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창자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잘 구분해야 돼요. 네. 의자가 들어간 것은 주로 농민병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13도 창의군. 13도군. 공통점이 있지. 뭐요? 전부 다 13도잖아요, 여기가. 그죠? 13도라는 얘기는 대한제국 이후 만들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조선시 8도를 쓰다가 지금 현재 13도로 개편된 건 대한제국 때 실천이 되거든요. 물론 하간파천 시기에 러시아 공사가 나서 고정연금 이제 구상을 하죠. 인질로 잡혀서 또 실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한제국 시기가 되면서 13도로 개편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13도 창의군, 13도구에 나오면 무조건 뭐야? 대한제국 시기 이후로 보시라는 얘기. 13도가 개편됐으니까. 동네는 잡아야 되겠죠? 양주,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정도. 문제 114번 가봅시다. 114번. 여기까지 풀고 좀 쉬어갈게요. 1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제시문에 글이 발표된 사건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전개된 민족운동은 뭘까요? 자, 봅시다. 5. 나라의 수치와 백성의 욕됨이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우리 국민은 머지않아 생존 경쟁 중에 모두 다 죽어버리겠구나. 무릇 살기를 바라는 자, 여기서 밑줄 그으면 돼. 무릇 살기를 바라는 자는 반드시 죽고 죽기를 각오한 자는 살아날 것인데, 여기까지 밑줄 그었습니다. 셋째 줄 이영환입니다. 네, 민영환입니다. 민영환의 이영환이 밑줄 그었습니다. 네. 을사늑약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민영환이 자결하면서 남긴 글입니다. 일종의 절명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을사늑약의 어떤 한거에 있다고 할까요? 저항했다. 내가 일본을 이길 수 없어서 내가 목숨으로 내가 이걸 표현하겠다. 그럼 이게 1905년 을사늑약이기 때문에 1905년과 가장 가까운 걸 물어보는 거야. 자, 1번.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보고관면을 내세웠다. 1894년. 자, 지문은 을사늑약입니다. 지문은 을사늑약. 1905년에 대한 얘기. 가장 가까운 거 갑니다. 찾아봅시다. 아까 1번 지문.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보고갑니다. 동학입니다. 동학이 1894년이 돼야 되겠죠. 한참 멀어졌죠. 이건 아니겠죠. 두 번째, 군인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한 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는 말을 남기고 시리 대장 박승환이 자결하였다. 1907년 정미 7조약에 맺어지죠. 1907년입니다. 1905년과 가깝습니다. 그죠? 대신 1906년이나 4년이 되면은 여기 답이 안 될 수가 있겠죠. 3번 집은 오늘 병사를 일으키는 것은 국모의 원수를 갚으려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민용호가 발표하고 간동창의력을 내었다. 민용호 밑줄 그으시고 간동창의력 밑줄 그었습니다. 을미우병에 대한 겁니다. 1895년입니다.
네 번째 질문. 채치호는 강군에 의해 체포되어 일본의 판결에 따라 대마도로 협상에 순국됐다. 1906년입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1906년이 가장 오래됐겠죠. 네, 이게 순국. 어때요? 선호관계 물어볼 때 제일 힘들어지죠. 내가 전체적인 사료도 알아야 되고 사건에 대한 개요를 알아야 되고 사건 연도도 다 외워야 되고 되게 어렵습니다. 자, 잠시 쉬어가겠습니다.